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날을 맞아 부산시민회관에서 한글 실험 프로젝트인 근대 한글 연구소 순회전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 주택 마련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부산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ADHD 청소년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도 2.3배 증가했는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ADHD 환자 수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공공무인 라면 카페가 문을 연 데 이어 남구에서도 같은 형태의 공공형 라면 카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근대 한글 연구소 순회전을 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맞춰 한글 문화의 가치를 느껴볼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낯선 글자들이 적힌 판넬들. 자세히 보니 음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작품 이름도 메뉴판입니다. 5개의 기역이 붙어 있는 긴 의자와 아야, 어여, 오로 만들어진 책장을 비롯해 한글이 들어간 옷까지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 실험 프로젝트로 진행된 근대 한글 연구소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한글박물관의 소장 작품과 자료를 기반으로 한 순회 전시인데요. 근대 시기에 한글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근대 한글의 변화상을 주제로 했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비롯해 가구나 공예, 패션과 영상 등 작품 21점이 선보입니다. 작가들은 박물관의 소장품을 기반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문자 체계의 도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거를 예술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독특한 창작물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여기 전시되어져 있는 작품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문자의 결과물들을 보시면 재미와 흥미를 좀 더 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이번 전시와 연계해 세계적인 문학 작품들을 번역한 작가 초청 강좌도 엽니다. 21일 도중환 시인을 시작으로 12월 3일 김남주 작가까지 모두 10명의 번역가들이 연단에 섭니다. 한편 이번 순회전은 부산이 마지막으로 이달 말까지 선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결혼을 미루는 이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택 마련인데요. 부산시가 이런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건 역시 주택 마련 문제입니다. 결혼을 미루는 이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산시가 이런 신혼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융자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임차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합니다. 4분기 모집 규모는 400세대며 신청은 10월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15일 부산시 누리집에서 공개합니다. 신청자가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뽑습니다. 선정되면 부산은행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임차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산시는 연 2% 이내 연간 최대 4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득과 임차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맞벌이 신혼부부도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흔히 ADHD라고 부릅니다. 보통 아이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성인에게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새 치료받는 사람 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부산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이 2배, 세종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은 2020년 4만 7천여 명에서 지난해 12만 2,900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사이 2.6배 증가한 겁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시입니다. 2020년 370명이던 것이 2024년 1,680명으로 4배 넘게 늘었고 경북과 충북, 경남은 3배, 나머지 모든 지역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부산은 5,200명에서 12,300명으로 2.3배 많아졌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 8만 9천여 명, 여학생 3만 3천여 명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지만 증가 속도는 여학생이 더욱 빨랐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20대 이상 성인의 ADHD 진료 인원이 2019년 1만 8천 명에서 2023년 8만 9천 명으로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사교육비 지출이 급등한 지역에서 ADHD 치료제 사용 역시 늘어났다며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인식돼 청소년 오남용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사회적 인식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생활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큰 만큼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최초의 공공무인 라면 카페가 문을 연 데 이어 남구에서도 같은 형태의 공공형 라면 카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혼자 사는 주민이 많고 끼니 해결이 쉽지 않은 이웃들에게 든든한 한 끼와 함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공간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부산 최초의 공공 무인 라면 카페 동구이 끼리라면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기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된 이웃을 사회와 연결하고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복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공공형 라면 카페 가칭 가치라면을 추진합니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고 끼니를 거르기 쉬운 저소득 주민이 많아 사회적 관계망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냥 한 끼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부담 없이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도 편하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조금 설정을 잡았습니다. 남구는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용호동에 1호점을, 하반기에는 간만동에 2호점을 열 계획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기부와 자원봉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기가 기부를 한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접근하기 때문에 독거 어르신들도 소외감도 좀 해결할 수 있고 아이들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간의 또 유대관계 그리고 마을 지역 공동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매개로 남구의 단절된 공동체를 잇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1월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했습니다. 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백양터널의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계약 만료로 통행료가 없어진 백양터널. 부산시는 유료화를 유지하려다 시민 반발에 부딪혀 한시적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시는 무료화 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백양터널의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분석한 통행량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에 그쳤습니다. 당시 부산시가 예측한 증가율 41%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백양터널 통행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습여니다. 지난 2016년 일평균 통행량이 8만 2천 대에서 2023년엔 7만 4,500여 대로 지난해엔 7만 2,300여 대로 줄었다고 밝힌 겁니다. 그 원인으로는 만덕 3터널 개통 등 주변 도로 개설로 교통량이 분산된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만덕 센텀 도시고속화도로나 화명 초정도로, 승학터널 등이 개통하면 분산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부산시의 신백양터널 민간 투자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근거는 신뢰하기가 어렵고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도로망으로 충분히 교통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수요 예측으로 불필요한 민자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이다. 경실련은 또 백양터널 병목 구간 정체 문제는 특정 구간으로 차량이 집중되며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입구부 차로 확장이나 스마트 교통관리 도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시는 지난해 백양터널 무료화 시 통행량 급증을 이유로 2,500억 원의 민간 투자로 신백양터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고 향후 교통량 추이를 더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유료도로 무료화가 본격화됩니다. 오는 11월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을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은 바다와 강, 산을 끼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량이나 터널을 통해 도심을 잇거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만 모두 7곳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부산시가 교통 대안이 부족한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 대해 11월부터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차량 등록 같은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데 이 시 재정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꼭 감안할 때 또 앞으로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기할 때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파악을 했고, 이에 앞서 부산시는 부산항대교와 참마터널 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022년부터 유료도로 연속 통행 시 할인제 시행에 들어갔고 백양터널 무료화와 가락 요금소 통행료 지원 등 단계적인 경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안에 나머지 유료도로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 화명동의 고질적 교통체증을 해소할 금곡 과선교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통됐어야 하지만 공정률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화명동에서 강변대로로 이어지는 과선교 교차로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과 양산 방면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교통체증이 매일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회차로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일부 도로를 막고 공사가 진행돼 현재 공정률 60%, 교각만 세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째 중단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준공 시기는 2025년 7월. 이미 완성됐어야 할 도로가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준공 시기가 미뤄졌고 급기야 시공을 맡았던 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까지 빚어진 상황입니다. 북구의회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주민들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기 때문에
빨리 이걸 공사를 진행해서 주민을 불편해서 가장 1순위고요. 부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새 시공사가 나타날 경우 금곡 과선교 회차로는 빨라야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남구의 대학로 상권이 빈 점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인 지원과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 대학로 상권 부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경대와 경성대를 사이에 두고 있는 대학로 상권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니 곳곳에 임대 문구가 나붙어 있습니다. 모기 좋은 1층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꼴입니다. 이 블럭에는 모두 407개 점포가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195개 점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 점포가 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부터입니다. 부산 외대의 이전과 부경대 쪽문 쪽으로 상권 중심의 이동도 타격을 줬습니다. 코로나 오는 바람에 아주 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외대까지 이사가고 외대 학생들이 보통 뭐 동명대, 외대 이런 학생들은 여기에 가서 여기서 집중해서 모이고 이랬는데 이 같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 거점 공간 용소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지역 기업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최대 5년간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학과 연계한 축제, 테마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은 물론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특화된 외국인 거리도 만들고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무슨 업종이든지 들어오면은 대학 교수라든지 뭐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갖고 이 집은 어떤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손님이 어떤 맛을 찾는가, 이 음식이 정말 맛이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지도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포동과 부산대 등 부산 지역의 전통 상권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로 상권 부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항이 환적 화물 운송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AI 기반 환적 자동 운송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 항만 혁신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자동화 셔틀에 실려 움직입니다. 배터리 기반의 무인 자율주행 셔틀이 컨테이너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옮깁니다. 무인 자율주행 궤도는 부두와 부두를 연결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타부두 환적 자동 운송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친환경 궤도형 이송 장비와 인공지능 운영 관리 기술이 핵심입니다. 2대 한 세트 셔틀이 20피트 이상의 컨테이너를 시속 20km로 빠르고 안전하게 옮깁니다. 항만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AI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본 ITT 그 자동운송 시스템의 경우 이제 완전 무인 자율 주행이 가능한 그런 이제 2대 셔틀이 한 대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오더링이라든지 혹은 또 차량 간격 제어, 배차 제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AI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항은 연간 2,400만 TU를 처리하는 세계 2위 한적 항만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환적 화물인데 특히 부두와 부두를 오가는 타부두 환적이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자동 운송 시스템은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 항만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자동화 환적 운송 체계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현장 실증을 거쳐 상용화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결혼 건수도 10% 넘게 증가해 1,000건을 넘어섰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많고 인구 유출도 이어지고 있어 부산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7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는 1,2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9% 늘었습니다. 6월에도 14.6%가 증가해 2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8,12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7.7%가 늘었습니다. 특히 혼인 건수는 1,092건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혼인 건수가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여전합니다. 지난달 부산 사망자는 2,081명으로 출생보다 많아 자연 감소 규모가 863명을 기록했습니다. 8개 대도시 중 가장 큰 폭입니다. 이혼은 478건으로 전년보다 13% 이상 늘었고 순유출 규모도 8,239명이었습니다. 부산 전체 인구는 2024년 326만 명 수준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과 혼인이 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을 되돌리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날을 맞아 부산시민회관에서 근대 한글 연구소 순회전을 열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이번 전시, 부산 시민들에게 특별한 문화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잇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뜨거운 승부와 감동의 순간. 함께 느끼는 열정과 감동. 지금 부산에서. 매일 저녁 7시 채널 1번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전국체전 특집 뉴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채널 BTV